자,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 실제 이것도 예를 먼저 들어 설명을 하면은 소리 같은 거 이렇게 녹음된 소리를 막 빨리 돌리는 거 있죠. 그래서 말을 막 빨리빨리 하는 것처럼 느끼는, 또는 시간을 좀 길게 늘려가지고 말을 천천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늘어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조작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시간을 압축하거나 팽창시키는 조작입니다. 밑에 그 그림부터 한번 먼저 보시면요. 처음에 있는 거는 XT입니다. XT. 원래 신호는 전체 시간이 30초 분량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30초. 그렇죠? 0부터 30까지. 그런데 이 파형을 우리가 X에다가 T 앞에다가 이번에 어떤 수를 곱했습니다. 2라는 값을 곱하니까 전체 시간이 15초가 됐습니다. 즉 반으로 줄어든 거죠. 플레이 타임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X에다가 0.5라는 값을 곱했어요. 0.5t. 또는 0.5는 2분의 1하고 같으니까, 또는 2분의 1t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2분의 1t 같은 거니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60초로 돼가지고 2배가 됐어요. 전체 시간이.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룰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 t라는 숫자 앞에다가 t라는 시간 변수 앞에다가 어떤 값을 곱할 때 그 값의 역수로 우리가 시간이 변경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t를 하면은 여기 2배가 될 것 같지만 실제 그게 아니고, 2t를 하면은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고요. 0.5 또는 2분의 1 이렇게 하면 그거에 또 역수를 취해 가지고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된 거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x는 a분의 1t 이렇게 하면은 신호의 시간이 a배 늘어납니다. 그렇죠? 반대로 그냥 at 이렇게 숫자를 곱하면 신호의 시간이 a배 줄어듭니다. 이것도 거꾸로죠. 예. 이게 이제 신호에 시간적으로 압축하거나 팽창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빠르게 재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천천히 늘린다거나 할 때 이런 조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호의 압축과 팽창 조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신호를 거꾸로 재생하는 경우입니다. 거꾸로. 요것은 가끔 TV 같은 데서 나와요. 어떤 노래를 거꾸로 틀었더니 이상한 메시지가 들어있더라. 혹시 학생 여러분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뉴스 가십 같은 거에 그런 얘기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거꾸로 플레이했더니 이상한 단어가 나와서 무슨 악마의 메시지가 들어있더라,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사실 음악을 틀어보면요 좀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해주는 오디션이라든가 웨이브 패드라든가 그런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거꾸로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 노래나 좋아하는 노래 한번 거꾸로 돌려보면 평소에 듣던 거하고 굉장히 이상한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즉 신호처리 측면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 변수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그게 신호가 거꾸로 재생되는 효과를 줍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요, 여기 xt가 있을 때 이 xt의 시간 변수 요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즉 이렇게 x에 마이너스 t 이렇게 해주면은 이 마이너스 t는 신호를 거꾸로 재생하는 거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프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y축 대칭이 됩니다. y축 대칭. 네, y축 대칭. 그래서 신호가 이런 신호였는데 이것이 y축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이런 거. 원래 신호는 이제 원래 신호는 이런 신호였죠. 이렇게 좀 살살 어슴푸레하게 그릴게요. 원래 신호는 이건데 이게 이렇게 넘어간 거죠. 거꾸로 y축 대칭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작과 끝이 서로 뒤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간 변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신호를 거꾸로 재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엄밀하게 수학적으로는 y축 대칭이 되도록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뭐, 신호를 늘리는 거, 뭐, 시간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거, 신호의 크기를, 시험 앞에 잠깐 봐볼까요? 네. 이렇게 신호의 증폭과 감소시키는 거, 그리고 또 신호를 시간 이동시키는 거, 또 신호의 시간 압축과 팽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웠는데 또 거꾸로 재생하는 거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걸 뭐 꼭 한 가지씩 조작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거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식 자체가 여기 아래처럼 복잡한 식이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3x에 뭐 마이너스 t 플러스 2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죠. 또 뭐 2x에 뭐 0.5t 마이너스 1 이런 거. 자,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조작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적용돼 있으니까 한 가지씩 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은 잘못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순서를 꼭 지키시면서 해주면은 한 가지씩 적용하면 되는데 룰은 이렇습니다. 뒤에서부터 가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요 1번 시간이동 이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적으로 늘리느냐 줄이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곱하냐 안 곱하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호의 크기를 크게 하냐 안 크게 하냐 요 네가 이 순서대로만 처리하면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그 신호 자체는 이런 신호입니다. 이렇게 이런 신호고 요거를 xt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x하고 가로 열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4 요거를 하라는 겁니다. 네, 복합 이동이죠. 자, 이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료에 있는 이거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작은 네, 첫 번째 조작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네, 플러스 4 돼 있는 부분, 즉 시간으로 이동을 한 거죠. 플러스 4. 그러니까 x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 플러스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xt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4만큼 이동을 시키는데 양수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음수 쪽으로 가야 돼요? 네, 답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플러스니까 항상 반대라 그랬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데 이거는 시간이 더 앞서는 효과를 준다 그랬죠.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4만큼 음수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0에서 2까지 있던 것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건 됐고요. 이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2가 t 앞에 곱해져 있습니다. 자, 2가 t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즉 어떤 조작을 하라는 얘기냐면요. 네, 치우고 네. 2가 t 앞에 즉 x에 2t를 하라는 거거든요. x에 2t. 자, t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2배만큼 늘어나야 되나요? 줄어들어야 되나요? 네, 이것도 반대죠. 2배만큼 줄어들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로 오시면요. 2배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까지 있던 것이 2배 축소가 되니까 2분의 1을 곱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실 때 그냥 줄이면 안 되고요. 이 각각 시간축에다가 2분의 1만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숫자를 곱해서 생각하셔야지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x에 2t니까 시간축에다가 각 시간에다가 2분의 1씩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됐습니다. 이게 2배 축소한 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즉, 세 번째는 x에 마이너스 t를 하라는 거죠. x에 마이너스 t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적으로 마이너스가 붙으면 시간을 뒤집는 건데 정확하게는 y축 대칭을 시킨다는 것이죠. y축 대칭. 네. 자, 그래서 원래 그림으로 와보시면, 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됐던 게 y축 대칭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1부터 2까지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이죠.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3 xt를 하라는 겁니다. xt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라는 거죠. 그럼 원래 거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되니까, 어때요? 원래는 위에 솟아있던 것이 이렇게 됐던 것을 마이너스 3 곱해서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마지막 답입니다. 전체 복합 이동이죠. 이것이, 네, 자, 이 부분이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되고, 이것이 원래 xt 이렇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복합 이동이 돼 있을 때는 그냥 하나씩 순서대로 그냥 그렇게 해보시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그 예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문제와 동일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이번에는 변환식을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옆에다 연필이랑 이렇게 종이를 놓고 한 단계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2, 3, 4 한번 번호를 붙여보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건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예, 여기 플러스 3에 해당하는 요거를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게요. 네, 이 0.5라고 써 있는 거 이거 두 번째 해야 되고요. 세 번째 해야 될 거는 여기 마이너스, 그죠? 요거 세 번째 해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 2라고 써 있는 거, 요거 네 번째 해결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첫 번째는, 자, 3만큼 이동시키는, 즉, x에 t 플러스 3을 하라는 얘기죠. t 플러스 3. 그럼 3만큼 어느 쪽으로 이동시켜요? 양수 쪽이에요? 음수 쪽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다 그려보세요. 저 잠시 기다려 드릴게요. 예. 3만큼 이동한 거 그려보십시오. 그리셨어요? 예. 자, 다 그리셨을 것 같고, 3만큼 이동을 하는데 플러스니까 음수방향 이동이죠. 음수방향. 네. 그래서 0부터 2까지 있던 것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로 옮겨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그리셨으면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조작이에요? 0.5죠, 0.5. 즉, x에 일단 t 플러스 3 한 대다가 0.5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0.5t 플러스 3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t 플러스 3은 아까 돼 있으니까 이 그림에서 0.5t만 우리가 조작을 해주면 되는데 0.5t면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0.5니까 이번에는 2배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셨어요? 0.5t 이거 그릴 때 2배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0.5 2배가 늘어나니까 이 시간축에다 다 곱하기 2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로 바뀌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이렇게 옆으로 좀 그림상으로는 좀 그렇지만 실제로 더 늘어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x에
마이너스 0.5t 플러스 3을 지금 그리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Y축 대칭. 그렇죠? 신호를 거꾸로 재생하는 거 Y축 대칭인데 그림은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려보세요. Y축 대칭이요. 저도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즉, 요거에서 Y축 대칭을 한 거죠. 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2배의 x에 마이너스 0.5t 플러스 3을 그리는 겁니다. 즉, x에다가 2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2배는 혼동하면 안 되죠. y축에 대해서 2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림이 여기 중간에 안 그렸는데 여기 크기가 원래 1이었지 않습니까? 1인데 이 크기가 2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면 다른 데는 다 동의를 하고요. 2, 4, 6 똑같은데 이제 2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좀 그림상으로는 좀 그렇게 2배 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Y축은 지금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니까요. 네, 손으로 그림 그릴 때는 사실 이런 게 조금 애매하긴 하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복합적인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죠. 네, 어렵지는 않지만 간단하지만은 또 신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뭐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했을 때도 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조작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머릿속으로 또 암기를 하시고 또 손으로 실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특히 이런 복합 이동이나 복합 조작 같은 거는 손으로도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장 신호에 대한 내용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신호의 여러 가지 조작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인터넷 사이트 중에 이런 그 신호의 조작을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이름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데스모스라는 사이트입니다. desmos.com 이렇게 치면은요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데스모스라고 검색해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오면 이렇게 그 왼쪽에는 식을 쓰는 부분과 오른쪽에 그 식에 대한 그래프가 나타나는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사용법을 말씀드리자면요. 아주 쉽습니다. 이 왼쪽에다가 우리가 그냥 수학식에서 쓰듯이 그냥 식을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사인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 사인 뭐 x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바로 사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x축, y축, x라는 그런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요. 내가 우리 신호처리에서처럼 여기를 t라고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게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나는 x축을 t라고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앞에 함수 이름 뭐 나는 이걸 y라고 하겠다 이렇게 yt는 sin t 이런 식으로 해주면 x축을 t라는 변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계속해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엔터키를 누르고 y 제가 이제 언더바 누르고요. y1 네, 하면 1이 바로 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더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y1이라고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작은 글씨로 들어가게 됐고요. 자, y1t는 이번에는 코사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t. 네. 이러면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가 중첩이 돼서 그려지고요.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y2는 익스포넨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포넨셜 y2t는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죠. 내려오는 걸 해볼까요? 내려오는 건 마이너스 t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네,
내려오죠? 이쪽에 그래프가 내려옵니다. 자, 너무 이렇게 그래프가 복잡할 때는 내가 하나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요. 왼쪽에 이 그래프 모양을 클릭을 해주면 이 남아있는 부분만 네, 이렇게 온 돼 있는 것만 그래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울기를 익스포넨셜 함수의 기울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t 변수 앞에 숫자를 써주면 되는데요. 값이 작아질수록 더 완만하게 기울어집니다. 자, 요거 놔두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y3t를요, 익스포넨셜 이번에는 마이너스 0.5t로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달라졌죠? 녹색은 이게 그냥 t고요. 이렇게 파란색은 마이너스 0.5입니다. 0.5니까 더 완만하게 기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 플러스 기호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 그래프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X 기호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호의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신호를 한번 더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더하기는요. 자, y4라고 할까요? 자, y4는 yt와 더하기 y3t를 이건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sin t를 바로 더하겠습니다. 여기에 sin t. 네. sin t와 y3t 즉 바로 위에 있는 이걸 더했습니다. 두 신호를 더한 거죠. 자,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검정색이 지금 더한 결과인데요. 자, 이건 sin, 그 다음에 이건 익스포넨셜, 이 두 개를 더했더니 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같은 그 x축의 같은 값끼리 서로 계속해서 더하는 것과 이제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더하기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약간 다른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계단 함수라고 하는데요. 0보다 우리 스텝 함수 생각이 나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ut는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0보다 크면 1인데 이걸 데스모스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t가 0보다 작으면 그리고 요거 콜론을 해주고요. 그때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컴마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이제 하고 이퀄 기호 놓으면 자동으로 저렇게 바뀝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네, 1이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 그래프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사인 익스포넨셜 그래프 두 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한번 더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더하면요. y4라고 하겠습니다. y4t는 그냥 익스포넨셜로 쓰겠습니다. 익스포 마이너스 0.5t 그 다음에 더하기 ut 네, 좋습니까? 자, 지금 요건 익스포넨셜, 이건 스텝 함수인데요. 이 두 개를 더했더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게 스텝 함수의 값만큼 이렇게 올라갔죠? 네, 이렇게요. 네, 요만큼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라는 게 이렇게 x축 간의 값끼리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한번 볼까요? 곱하기. 자, 여기 더하기가 아니고요. 그냥 곱하기. 곱하기는 이렇게 그 별표를 해주면 그게 곱하기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됐나 보시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익스포넨셜 값은 이거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걸 곱했습니다. 즉 이쪽 부분은 0이고 이쪽 부분은 1이거든요.
그러면 음수 쪽은 전부 원래 신호에 0이 곱해지기 때문에 다 0이 될 것이고 여기는 1이 곱해지기 때문에 원래 신호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 부분은 다 0이고 여기는 원래 신호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원래 익스포넨셜은 이렇게 된 거였죠. 네, 이렇게 신호의 덧셈과 곱셈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신호를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인, 여기 가지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사인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사인 그래프를 만약에 더 y축 값을 키우고 싶다. y축 값을 2배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배 사인 t, 네, 이걸 y1이라고 하겠습니다. y1 t는 네, 2배 사인 t. 네, 사인 값이 y축 쪽으로 2배가 커졌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줄이고 싶으면 0.5를 곱하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크기가요. 네, 이렇게 우리가 y축 값 크기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더했어요. 더하면 1만큼 1이라는 값을 더하니까 1만큼 위로 올라갔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은 네,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리고 네, 이렇게 변수 t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줬더니 1만큼 이동을 했는데요. 1만큼 우측으로 갔습니까? 좌측으로 갔습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검정색이 이동한 그래프인데요. 보면은 빨간색이 오리지널 사인이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요. 0에 크로스되는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했죠. 네, 마이너스 1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번엔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데스모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것저것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 인터넷 접속했을 때 예, 한번 그 데스모스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이것저것 한번 수업에서 나왔던 내용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